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가방을 대놓고 바닥에 던져놔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도대체 누굴 믿길래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28살이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뉴욕에서도 꽤 북적이는 지역 퀸스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길거리를 걸을 때는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귀중품이 들어있는 지갑은 절대 바깥주머니에 두지 않았죠. 심지어 친구와 카페에 가도 누군가는 항상 가방을 지키고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안전이란 제게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였어요. 특히 제가 10살 때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밑에 숨어 친구들과 떨면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성장한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의 대형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일은 바쁘지만 보람도 컸고 덕분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도 많이 얻었죠. 그런데 한국을 알게 된 건 꽤 우연한 계기였어요.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거든요. 드라마 속 서울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풍경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정말 이런 곳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캠페인 프로젝트로 한국 출장이 결정된 거예요.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팀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뽑혔을 때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조금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과연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정돈된 나라인 걸까? 그런 의문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깔끔했으며 모든 절차가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대부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 뉴욕 공항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던 제 경험과 비교하면 꿈만 같았어요.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을 때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이 서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서울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기차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큰 캐리어나 가방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두고는 근처 카페나 음식점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왜 가방을 두고 가지? 저러다 도난당하면 어떡하려고?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그 가방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 시간이 지나도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주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서 가방을 가져갔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눈을 떼도 지갑이나 휴대폰이 사라지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안전을 갈망했던 이유를 이 나라에서는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를 더 큰 충격과 놀라움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죠. 서울역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큰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었죠. 그러다 동료의 추천으로 청계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장소가 있다니요. 두꺼운 빌딩 숲 사이로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와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천변을 따라 걸으며 풍경을 즐기던 중 한쪽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야외 도서관처럼 꾸며진 장소였어요. 책장이 아닌 바구니들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살펴보니 사람들이 책을 자유롭게 꺼내어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책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훼손되거나 사라진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바구니 속의 책들은 깨끗했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그 바구니에서 한 권을 꺼내 들고 천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옆에 있는 바구니를 다시 보니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부터 자기계발서, 소설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각의 책을 골라 조용히 읽고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단순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청계천 물가로 나아가 바위나 돌 위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근 채 책을 읽고 있었죠. 저도 그들을 따라 발을 물에 담그고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이 발목을 감싸는 차가운 느낌은 생각보다 상쾌했고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책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론 물 흐름을 보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그 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니 그동안 제가 살던 환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책들이 누군가의 손에 훼손되거나 가져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겠죠. 공공도서관에서도 책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책을 읽고 나면 다시 바구니에 가지런히 돌려놓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연인들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고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골라 읽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심지어 한 직장인은 정장을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가득 느껴졌습니다. 청계천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이나 조용한 공간을 넘어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신뢰와 배려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발을 물에 담그고 책을 읽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 경험했던 공포와 긴장은 이곳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회라면 정말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청계천을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뢰와 여유가 일상의 일부였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항상 긴장과 경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깨달음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한국에서의 나날이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제게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서울역에서 본 가방을 아무렇게나 놔둔 광경, 조용했던 KTX의 분위기, 청계천의 평화로운 도서관까지 하나같이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들이었죠. 저는 한국의 이런 면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언제나 그렇듯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에서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불빛으로 가득했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저는 배낭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뒤를 바짝 붙어서 걷고 있더군요. 뉴욕에서 자란 제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경계심이 발동해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속도를 맞추며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그동안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모두 깨지는 것 같아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후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가까이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직원이 빠르게 대처해 주었고 그 남자는 곧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기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걱정을 눈치챈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제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가방에서 열려있던 지퍼를 닫아주려던 거였다는 겁니다. 가방에서 물건이 떨어질까봐 따라오면서 제게 말하려 했지만 제가 빠르게 걸으면서 타이밍을 놓쳤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 자란 저로서는 경계심을 늦추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런 제 시각이 한국에서는 너무 과민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저를 긴장 속에 가둬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날의 일을 곱씹으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느껴보기로 했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상인들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가판대에는 갖가지 음식과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흥정하며 필요한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구경하던 중 저는 또 한 번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상인이 가판대를 비우지 않은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어요. 뉴욕이었다면 그런 가판대는 몇 분 안에 물건이 사라지거나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가판대 물건을 건드리지 않고 심지어 상인이 돌아올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저는 군밤을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군밤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던 중 실수로 작은 동전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조금 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달려와 지갑을 건네주더군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하며 살았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일상이 당연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그동안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분명히 첫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제가 항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제 시각이 문제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출장 이상으로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번엔 더 긴 시간 동안 이곳의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며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탐방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제게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발 전 뉴욕에서 저는 항상 주변 환경에 대해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물건을 잃거나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신뢰했고 공공장소에서도 규율과 질서를 지켰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거리와 배려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던 감동의 순간들까지. 문득 청계천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읽었던 책 생각이 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런 보안도 없이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야외 도서관, 물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던 그곳. 그곳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배려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한국을 떠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뉴욕의 번잡한 거리와 시끄러운 지하철, 그리고 누군가를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날들.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0살 때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날의 공포, 책상 밑에 웅크려 숨죽이며 내가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 걸까라고 되뇌던 그때의 저. 그런 경험이 제게 안전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었고 결국 한국에서 그 갈망이 충족되었던 거죠. 그날 청계천에서 책을 읽으며 느꼈던 평화로움은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신뢰와 배려 덕분이었어요. 그 신뢰는 서울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그리고 작은 시장의 가판대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한참 동안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놀라게 하더군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공항의 구조는 효율적이었으며 작은 세부사항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근처의 카페에 잠시 앉아있던 중 저는 제 가방을 바닥에 두고 커피를 가지러 갔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대로 있었고 그 작은 순간마저도 제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안전한 환경을 넘어서 사람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계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믿음을 통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 아예 정착할 수 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과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뉴욕으로 돌아간 후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거친 말다툼이 들려왔고 거리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은 업무에 치여 분주히 움직이며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한국에서의 여유롭고 신뢰 가득한 일상과 비교하면 뉴욕의 삶은 어쩌면 전쟁터에 가까웠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집 근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초 뒤 커피숍 밖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었던 총격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혼란이 다시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커피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자 뒤로 몸을 숨기거나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울역에서 아무 걱정 없이 가방을 바닥에 놔뒀던 기억,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고 책을 읽던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배려하던 모습들까지. 뉴욕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타인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연했죠. 그런 차이가 더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곳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능할지도 몰라. 그렇게 결심한 저는 회사에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프로젝트 덕분에 다행히 한국 지사로 이동할 기회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제 능력을 최대한 어필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느꼈던 신뢰와 평화로움을 제 삶의 일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몇 주 후 인사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날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나 여행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작은 원룸의 짐을 풀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와 안정감은 여전히 제게 감동을 주었죠. 회사에 출근한 첫날,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작은 식당에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볼 수 없던 넉넉함과 배려가 담긴 식사였죠.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청계천을 걸으며 다시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은 제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뉴욕에서의 삶이 떠오르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불안과
긴장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비로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